이노인스트루먼트, 지금 이 차트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고점 근처에서 매수하셨다가 현재 손실 구간에 놓여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료나 수급 이야기보다는 차트 구조를 중심으로 왜 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가격대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숫자와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 시장 맥락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 40%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코로나19 당시 코스닥 급락폭이 약 36% 수준이었습니다. 즉 현재의 하락 강도는 코로나 쇼크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 때는 명확한 외부 충격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뚜렷한 악재 없이 이 정도 낙폭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차트 구조로 보면 설명이 됩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동반되면서 단기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한가가 4차례 출현했고 주가는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문제는 이 급등 이후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흘러내렸다는 점입니다. 차트에서 이 구간을 보면 252원대 저점까지 내려가는 깊은 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 맷집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이 바로 세력의 맷집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차트 해석의 핵심 개념 두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은 고점에서 단기간에 강하게 눌러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때 투자자 심리에 공포가 형성되면서 손절 물량이 쏟아집니다. 급등 이후 뒤늦게 진입한 투자자들이 가장 취약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급락에 패닉 매도를 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차트에서 이 구간을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는 모습이 전형적입니다. 반면 기간 조정은 가격을 크게 내리지 않고 횡보를 길게 끌면서 투자자를 지루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손실 구간에서 오래 버티다 지쳐서 본전 근처나 소폭 손실 구간에서 매도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조정 방식은 차트에서 패턴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노인스트루먼트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 기준으로 이노인스트루먼트 차트의 현재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캔들이 21주 이동평균선, 즉 장기 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21선이라는 것은 HTS나 MTS를 설치하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기준선이라는 뜻입니다. 주가가 이 선 위에 올라서야 비로소 정배열 구조가 형성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캔들은 이 21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눌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아직 추세 전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기술적으로 바닥을 논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멈추고 수평으로 눕거나 방향을 위로 꺾어야 합니다. 둘째, 캔들이 그 평균선 위로 명확하게 올라서고 눌림 후에도 그 선이 지지선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바닥 확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차트에서 과거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 즉 매물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경우 앞서 언급한 252원대 저점 구간이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종목은 맞게 골랐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손절하고 내가 팔자마자 올라가는 경우, 반대로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버리는 경우.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수급, 차트 흐름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신호를 드리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테스 같은 종목들도 아무 때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만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4월 6일에 말씀드리고 딱 2배 상승, 하이닉스는 4월 20일에 말씀드렸고 140% 상승, 더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테스도 6월 8일에 말씀드리고 50% 상승했죠. 오늘 설명드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고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하루 만에 10%, 20%씩 움직이는 장에서는 타이밍 어긋나는 순간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남들 수익 날 때 혼자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종목 적어주시고 아래 양식에 맞춰서만 작성해 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결코 예전처럼 아무 종목이나 사서 기다리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잡는 자만이 기회를 가져가고 타이밍을 놓치면 또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장기 매집이 이루어진 가격대입니다.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에서는 이전 급등 파동에서 거래량이 폭발했던 구간, 그리고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왔던 구간의 시가 또는 종가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동합니다. 이 저항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느냐가 다음 상승 파동의 시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21선이 하락을 멈추고 수평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캔들이 거래량을 동반해 이 선을 돌파하면 당이 기술적 반등 이상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저항 구간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가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급등 파동에서 만들어진 매물대 하단이 얼마나 빠르게 소화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거래량이 평소의 2배 이상 터지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락 혹은 추가 조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1선이 여전히 하락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고 캔들이 이 선 아래에서 눌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가격은 추가적인 기간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전고점 돌파 전에 다시 밀리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섣불리 반등 초입에 추격 매수를 하면 또 다른 고점 물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손실 중인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다림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명확한 기술적 신호를 확인하고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 없이 기다리면 기간 조정의 지루함에 결국 손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21선 돌파 여부, 그리고 거래량 동반 여부 이 두 가지입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21선이 수평으로 전환되고 캔들이 안착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기술적으로 안전합니다. 확인 전 선제 매수는 추가 하락 시 손실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해 평균 단가를 조정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줄여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지수의 흐름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중소형주가 홀로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노인스트루먼트의 개별 차트, 신호와 함께 코스닥 지수 전체의 방향성도 반드시 함께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지수가 반등 신호를 보내면서 개별 종목 차트도 동시에 조건을 충족할 때 그 타이밍이 가장 유효한 진입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노인스트루먼트 차트를 기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1선 아래에 있는 동안은 바닥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둘째, 거래량을 동반한 21선 돌파가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셋째, 코스닥 지수 전체 흐름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차트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보면 리스크를 줄이는 판단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종목은 맞게 골랐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손절하고 내가 팔자마자 올라가는 경우, 반대로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버리는 경우.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수급, 차트 흐름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신호를 드리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테스 같은 종목들도 아무 때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만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4월 6일에 말씀드리고 딱 2배 상승, 하이닉스는 4월 20일에 말씀드렸고 140% 상승, 더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테스도 6월 8일에 말씀드리고 50% 상승했죠. 오늘 설명드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고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하루 만에 10%, 20%씩 움직이는 장에서는 타이밍 어긋나는 순간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남들 수익 날 때 혼자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종목 적어주시고 아래 양식에 맞춰서만 작성해 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결코 예전처럼 아무 종목이나 사서 기다리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잡는 자만이 기회를 가져가고 타이밍을 놓치면 또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